자, 월요일은 채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채권 애널리스트 김명실입니다. 네. 자, 오늘 현재 채권 시장의 플로우부터 가볍게 좀 잡아주시죠. 네, 지난주도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게는 국고 3년 기준으로 30bp 넘게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주 원인으로는 미국의 임금과 물가의 둔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채권 매수세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은 아시다시피 12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12월 달 CPI 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압력이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고용은 임금 상승률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를 부추기고 있고요. 물가는 헤드라인 지표 기준으로 전월비 상승률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면서 역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를 강화시키는 모습입니다. 국내는 특히 주 후반 1월달 금통위를 기점으로 금리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통위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서 따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채권 시장은 미국의 경제 지표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제일 문제됐던 게 인플레이션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려가 떨어지는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채권 시장에서 봐야 될 이슈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월달 금통위로 인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1월달 금통위에서 나온 통방문의 결과인데요. 저는 이번 달 금통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요인 중 하나는 통화정책 방향문의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도비시한 통방문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고요. 눈여겨봐야 될 건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는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 1.7%에서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 두 번째로는 2월달 이후 국내 물가 지표의 하락 가능성, 마지막으로는 한은에서 최근 들어서 비우량 회사채와 PFABCP 관련해서 높은 경계감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 직전 금통위인 11월달 통방과는 굉장히 다르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들이 예상보다 많이 강조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나온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이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한국은행의 불가피한 액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채권 시장은 금통위 직후 곳곳에 3년물이 3.3%대로 레벨 다운을 시도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 채권 시장도 이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와 그 물가 하락세에 추가적으로 베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월달 금통위를 통해서 이미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사실상 끝났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근거는 부동산 그리고 채권 시장, 마지막으로는 연준의 통화 정책 이 세 가지에서 힌트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금융시장의 위축은 아시다시피 기준금리의 인상과 이로 인한 관련한 시장금리의 상승, 그리고 세 번째로는 취약산업의 채무부담 가중과 부동산 같은 주요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서 현재 금융기관의 유동성 저하 수소로 전개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향은 첫 단추가 금리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통화당국이 높은 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만 해소시킬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악순환들은 빠르게 해소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입장에서 지금의 가계부채 누중 또는 이제 PF 부실화 같은 금융 불안 같은 위험 트리거를 자극하면서 굳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명분은 현재적으로서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채권 시장이고요. 특히나 단기 시장을 보면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시장 금리는 작년에 CP 91을 기준으로 5%대 후반까지 급등했던 금리가 현재는 4%대 후반까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이슈였던 PFABCP 금리도 증권사 확연물 기준으로 과거 12월 달 한 6%대 중반에서 최근에 5%대 중반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요 공사체라든지 우량 회사채들의 발행도 생각보다 채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소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 채권 시장이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굳이 한국은행 같은 통화당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자금 경색을 유발할 만한 요인들은 굉장히 낮다라는 평가고요. 특히나 상반기에 단기금융시장의 대규모 차환 물량까지 예정되어 있는 점 고려를 해본다면 자금 경색의 재발 가능성들을 고려했을 때 굳이 한국은행이 추가로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명분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준의 통화정책이고요. 아시다시피 12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연준 내에서도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50bp가 아니라 우리는 25bp 정도 인상을 해도 납득할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만큼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굉장히 약화됐다라는 평가고요. 이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는 빠지고 주가는 오르고 미국 달러와는 약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오는 2월달 FOMC에서 연준의 인상 25bp 인상 확률은 CPI 발표 이전에는 77%였다가 CPI가 발표되고 난 이후 95%까지 크게 증가를 했고요. 따라서 이번 CPI의 발표는 결국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가 점진적으로 시장에 지배적이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시켜줬고 결국에 2월달 FOMC에서 연준의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확신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원 CPI 상승률은 걱정스럽게도 전월보다 MOM 기준으로 조금 소폭 확대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근원 CPI 내 임대료 상승의 주요 근원 CPI가 임대료 상승에 주로 기인하는 것을 고려를 할 때 이미 미국의 임대료는 작년 여름 이후 임대료 하락분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CPI 상승세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듯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감속은 당연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물가 같은 경우는 2월 달까지는 5%대 기준으로 높은 수준을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들은 있지만 1월 달 통방문에 근거하면 2월이 지나고 3월 달부터는 5%대 유지 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월 달 FOMC에서 연준의 감속만 확인이 된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종료 명분은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과 채권 시장, 마지막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1월 달 금통일을 끝으로 종료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자, 2월 FOMC가 중요하겠네요. 감속에 대한 멘트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그런 것이 쭉 들어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거의 꼭대기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 기조에 대한 전망까지 쭉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권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일단 금리 방향성도 상승보다는 하락세로 안정을 찾아가며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재료들도 있는데, 추가적으로는 올해 국고채 발행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3월 말에 국내 채권 시장의 WGBI 인덱스 편입이라는 굉장히 우호적인 재료들이 아직은 훨씬 더 우세하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에 국내 채권 시장도 자본 차익과 캐리 매력도가 공존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당연히 굴곡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금리의 레벨 다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